안녕하세요. 골정결자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용현입니다. 오늘은 영양제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될지, 영양제를 많이 먹어도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선생님, 이 영양제랑 제가 정말 몸에 좋다는 거 다 먹고 있는데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혹은 선생님이 메가도즈를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뭐 비타민 B도 많이 먹고 비타민 C도 많이 먹고 D도 많이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먹으면 독성이 나타난다고 하던데 좀 이런 건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먼저, 영양제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 자, 정답은 아닙니다. 영양제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나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나의 유전형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나의 상태에 따라서 먹는 양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 녹내장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를 kg당 0.5g까지 먹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유전적으로 MTHFR 포지티브인 사람들은 비타민 B를 정상인보다 훨씬 많이 먹어야 돼요. 왜? 대사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의 답은 없지만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작정 많이 먹는 것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 메가도즈를 환자들에게 많이 권하거든요.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C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D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아요. 선생님, 이거를 먹으면 뭐 어떻게 되나요? 혹시 뭐 이렇게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받는데요. MTHFR 포지티브인 사람들은 척추관 이분증이 잘 생길 수가 있고, 척추관 이분증이 생긴 사람이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었을 때, 즉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통풍이나 이런 것들, 암에서는 갑상선, 유방, 대장암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서는 혈액암이랑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유전적인 것들과 그런 임상적인 특징들이 일치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B를 고용량으로 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전형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만성적인 피로도 있고요. 중금속 중독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전적으로 이런 거를 해독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간이 안 좋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대장이 안 좋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이런 해독 능력이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이런 해독 능력이 떨어졌다고 했었을 때는 무리만 비타민 C를 먹어주면 어느 정도 해독이 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비타민 C를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먹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6에서 10g을 기본으로 깔고 시작을 하라고 하고, 그 이상 용량은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1980년대 초반에 나왔던 논문에서는 우리 장에서 얼만큼의 비타민C를 받느냐를 이야기하거든요. 즉 장관 내 용량이라고 하는데, 내가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어서 설사를 하게 되면 그 이상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설사 직전의 용량을 찾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비타민 B랑 C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예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수용성 비타민 외에 D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D를 좀 많이 먹으면 결석도 생기고 칼슘도 좀 안 좋고 이렇게 된다던데 하고 카더라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자, 비타민 D를 많이 먹었다라는 기준이 뭘까요? 비타민 D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은 것일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매일 먹는 걸로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달에 한 번만 그렇게 주사로 맞게 되면, 이전에 2023년 발표된 논문에서 암을 예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 환자에서 생존율이 11% 증가하는 경구약에 비해서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암에서 생존율을 11%를 높여줄 수 있는 비타민 D를 드실 건지, 혹은 그것과 관계없는 그냥 주사로 맞으실 건지 환자들한테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누구나 뭐라고 선택해요? 저 매일 먹는 걸로 할게요 라고 선택을 하시거든요. 이런 용량 같은 거를 5천씩 먹었을 때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피 검사를 하고 6개월째 검사를 해서 내 몸에 맞는 용량을 찾아가야 돼요.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용량 정도로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해외에 있는 학자들 같은 경우에 비타민 D랑 관련된 학자들이 있는데 하루에 15,000씩 15,000 IU를 먹으라고 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안 먹었으면 오늘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용량을 많이 먹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많이 먹으면 선생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뭘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정도를 크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양제에 많이 들어가는 거에서 첫 번째는 칼슘이고요. 두 번째는 철분이고요. 세 번째는 구리가 됩니다. 칼슘과 구리와 철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영양제에 들어있거든요. 철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여자가 아닌 경우에, 그리고 철결핍성 빈혈이 아닌 경우에, 그리고 실혈이 있을 때, 이럴 때를 아니고는 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실버 영양제와 젊은 사람 영양제가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철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리를 하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철분을 정기적으로 배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영양제가 아깝다고 남자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
상상만 해도 이제 끔찍하죠. 철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를 가해가지고 우리 몸에 잘못하면 암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철분 같은 경우 꼭 필요할 때만 드신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환자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철결핍성 빈혈이라고 진단을 받고 한 10년 가까이를 드셨대요. 근데 실제 피검사를 해보고 하면 계속 안 오르더래요. 피검사를 했는데 MCV라는 수치가 120 가까이 나왔어요. 요거는 철결핍성 빈혈이 아니고 이거는 비타민 B가 결핍된 빈혈입니다.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있냐고 해서 끊으셨어요. 비타민 B를 먹었더니 바로 빈혈이 좋아졌어요. 빈혈에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칼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슘 같은 경우에는 애들은 칼슘을 먹으면 좋고 나이가 들면 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칼슘을 먹으면 좋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칼슘이 가장 안 좋게 끼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칼슘은 우리 몸의 대부분의 뼈와 치아 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칼슘이 잘못 끼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동맥경화예요. 이 동맥경화에 칼슘이 끼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칼슘이 정상적으로 뼈나 이빨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정상적인 위치에 들어가지 않고 혈관에 침착이 됐다고 표현을 하죠. 이때 관련된 영양소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K2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칼슘은 혈관에 침착이 되게 되고 다른 조직에 침착이 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여러 가지가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동맥경화가 생기면 이에 따라서 눈도 잘 안 보일 수가 있고 심근경색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칼슘은 무작정 먹는 게 아니고 동맥경화가 있을 때는 특히나 피해 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구리예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참 미묘한 녀석인데요. 이전에 경제가 좀 발전하려고 하면 구리의 수요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닥터 커퍼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고 하지만 구리가 영양제로 먹고 있다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해요. 우리 몸에서 꼭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아연을 많이 먹을 때 구리가 결핍이 생길 수가 있어요. 즉 아연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구리를 어느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아연을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리를 그렇게 안 드셔도 됩니다. 아연을 영양제로 섭취하시는 분들은 구리를 좀 같이 먹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음식에서 섭취를 그냥 아연으로 난 이 정도로 충분히 해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 드셔도 되지만 음식이 아닌 영양제로 드릴 때는 구리를 드셔야 된다. 근데 이 구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신경독성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서 너무 과량으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양제 비율 같은 걸 보는데요. 내가 여러 가지 영양제에서 한 두세 개를 먹을 때 철분과 칼슘과 구리가 있다. 근데 내가 철결핍성 빈혈이 있다 그러면 철분을 먹고요. 칼슘 같은 경우에 동맥경화가 있다 그러면 먹으면 안 되고요. 구리 같은 경우에 내가 아연을 많이 먹고 있다 그러면 먹어줘도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중복이 된 영양제는 빼주시는 게 좋아요. 영양제에서는 너무 과량으로 들어갔을 때 안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고 같이 섞였을 때 도움이 되는 것도 있고 같이 섞였을 때 서로 해가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알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주치의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시는 게 좋고요. 영양제를 먹을 때는 내가 어떤 거를 먹을 때 좀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환자들처럼 많이 먹고 있는데도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 그런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골정결자 항노화 전문의 윤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